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 TV 2월 16일 수요일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발 훈풍이 불었네요. 하지만 상승 강도가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나스닥은 종목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났는데 AMD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 강도가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 아주 생각보다도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뭐 1% 내외로 상승할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러시아발 훈풍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한 러시아발 훈풍이 사라지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하락 여부, 이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크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 바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X 같은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DCM 부족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막판에 무너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좋은 기분 반, 두려움 반, 이 두 가지 기분을 가지고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하루 시장 움직임. 네, 오늘은 뭐 전부 위에서 놓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상승 강도가 장 하반 막판으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다우와 S&P는 뭐 무난한 그러한 실적을 보였는데 다우와 S&P의 상승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1.58, 1.22, 나스닥만 2.53% 상승하는 그러한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가장 많이 빠진 나스닥에 대한 생각, 또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혹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 쪽에 성장주가 결국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포함돼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투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다. 오늘 한국이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윗꼬리 트라우마가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미국 PPI 상승이 강하다. 내일 아침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는데 핵심은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언급이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 언제 줄일 것인가. 이제 뭐 금리 상승은 50bp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큰 어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발표에서 대차 대조표를 언급하면서부터 이 장이 이제 빠그라지기 시작하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크라이나 철수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이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들은 다 이득을 취하고 그들의 걱정 부분만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 남을 확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하는 부분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반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윗골이 달 위험에 좀 조심하자. 그래서 추격 매수는 비추이다. 그리고 팔려면은 장 초반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9.7%나 상승했죠. 네. 지난달에는 YY로 9.8%의 상승했는데 9.7이니까 전월 비해서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도 이제 생각보다 강했던 게 예상을 0.5를 했는데 전월 비해서 1.0%나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년 12월이 전년 동월비로 9.8%를 상승했고 이번 달이 전년 동월비로 9.7%니까 그건 좋은데 전월비로는 예상은 0.5% 상승을 예상했는데 전월비로는 1.0이라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1%를 상승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경기는 살짝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다음에 유로존이 4분기 GDP 수정치를 0.3%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숫자죠. 국제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속에서 4%가 아니라 3%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미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휘발유 소비세를 임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톰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미국 금리 인상,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자금 유익이 전망된다. 논리는 모르겠어. 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갈까? 그렇죠?
이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금 유입이 전망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중국 기업인 미 증시에서 계속 지금 막고 있었는데 메이화라는 기업이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번 주에 나스닥 상장을 트라이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막았는데 메이와라는 유명한 중국의 의료기기 전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트라이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가 68억 달러 규모의 이송통신 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계된 스페이스는 ETF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하나 에어로 시스템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시스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속성의 문제가 있죠. 오늘 하루에 푹 치고 올라오면 기존에 들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추경 매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크게 올라오면 이익을 좀 실현시키는 그러한 전략도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종목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오늘 재밌게 봤던 게 액티비전 블리자드이죠. 네,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누가 인수했냐면 워렌 버핏이 10억 달러 인수를 했어요. 벅셔 회사이가. 벅셔 회사이가 게임주를 거의 다루지는 않는데 인수를 했다는 것은 오늘 한국 게임주에 큰 어떤 방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름대로 좋은 그런 신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인텔이 타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타오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하루에 40 몇 프로가 상승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러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자, 애플 한번 봅시다. 2.32% 상승 172.79. 테슬라가 5.33%나 상승해서 922.43달러. 화이자는 반대로 0.04% 하락해서 49.78달러. 리비안은 5.99%나 상승했네요. 66.40. 리비안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루시드도 5.21% 상승해서 28.87달러. 너블록스도 7.29%나 상승했네요. 네, 73.30달러. 제가 어제 80달러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러블록스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크게 치고 올라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노블록스와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우리가 좀 많이 투자해서 물려있는 게임주들 이런 미래 향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런 일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중에서도 스터디 모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튜브 보면 신청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도 1.52% 상승해서 222.100. 네, 그 페이스북이죠.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메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시달렸는데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7% 상승해서 3,554.5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18%나 상승했네요. 264.95. 우리 엔비디아 300달러까지 좀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사라고 했죠? 네, 살만하다. 꾸준히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AMD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6.3%나 상승해서 121.4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 한번 봅시다. 3.96%나 상승했네요. 124.51달러.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지방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96달러까지 상승해서 6.83%나 상승을 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어제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드디어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 결과로 올랐던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익 실현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들은 꾸준히 갈까. 지금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가 작년에 666조 달러의 규모를 보였다. YOY는 26%나 상승했다. 이 중에 자동차 관련 반도체가 34%나 상승했던 거죠. 그렇죠? 이 중에 중국 시장이 전체 27.1%나 상승하면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장 산업이 올라오고
반도체 산업이 곧 1조 달러에 도전을 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올해는 좀 중단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15만 원을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은 지금 내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슴에 배에 힘을 딱 주고 버티셔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4.47%나 상승하며 44,091.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어제 원달러가 1197.34원으로 여객 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원화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는 3.15% 하락했네요.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WTI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러시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92.03달러. 러시아 철군 문제가 WTI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의도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이란과 협상을 하면서 시장에 WTI의 공급을 좀 늘리는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면들이 가격을 안정을 시키는데 100달러를 한번 칠 것 같아 그 무서운 기세가 좀 꺾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헤드앤숄더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 핵심이 공급 차질 문제, 거기에 원자재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는 거죠. 네. 윗 코로나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수익률 한번 봅시다. 어제 10년짜리가 2.05까지 상승해서 7bp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2.97이었는데 2년짜리는 살짝 더 오히려 빠진 2.58, 3년짜리는 2.37. 네, 이런 모습에서 10년짜리가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10년짜리가 올랐는지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10년짜리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장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정강후약일까? 이렇게 그 초반 강세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뭘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려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 글로벌 시장의 침체 및 악화에 대한 그 기본적 펀더멘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을 리딩할 종목이 부재한 거죠. 그래서 시장을 리딩할 어떤 그 선두그룹이 강세장에서는 딱 버티고 조정도 적게 일어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딱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초반 강세가 그렇게 크게 유지되지 못하고 장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거죠. 미국의 긴축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1200원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종목이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화됐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2.48%, 4.15%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즉 시장을 리딩할 종목이 부재한 거죠. 딱 든든하게 시장을 받쳐줄 두 다리가 없는 거죠. 두 종목의 하락 이유는 둘 다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 공세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막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9일간 올라가다가 이익 실현 차원이죠. 특히 오늘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완료한 SK 하이닉스는 이벤트가 끝나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파악돼 다소 이른감이 있어 보인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낸드 경쟁사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파트너사인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원재료 오염 문제로 발생하면서 낸드 플래시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경쟁사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상승했는데 어제는 하루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익 실현 물량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리딩할 종목이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 침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죠. 이걸 빼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리딩할 종목이 없다. 이것들이 빨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랜드 가격 하락 상승 가능성 이걸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전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참 아쉽습니다. 삼성전자의 화이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수급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동안 상승력의 바탕을 둔 매수의 우위를 차지했던 개인들이 일주일간 7천억이나 팔면서 매도에 나서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무조건 상승에 올라오면 매도에 나서는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국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장에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죠. 장례를 치른 듯한 네, 그런 마음. 국장에 대한 그 실망감들이 물량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뭐 우리나라 정부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지도 않고 금리만 올리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그 인덱스 형태의 투자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엮이고 설키고 이 작은 시장의 공매도가 무조건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막 섞여 있는 수급의 붕괴, 그렇죠? 삼성전자의 들어눕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미크론의 확산 문제인데요. 5만 명을 돌파하고 7만 명, 10만 명까지 가고 있는데 후진성이죠. 유럽과 미국은 이제 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 이 숫자에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곰곰이 찾아보면 이 확진자 수가 줄을 때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는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굉장히 동행하는 숫자와 동행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오미크론이 이제 10만 명, 30만 명까지 확산된다는 소식들이 남들은 빠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매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긴축 완화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물론 올림픽 이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여기가 복잡한 정치적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나온다면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올림픽 시기 전까지 미국보다 먼저 긴축에 나서는데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발 긴축의 가장 큰 피해 국가는 한국과 대만인 거였죠.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를 공격하기 위한 공매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한국과 대만, 그중 한국이 가장 유동성이 좋고 자유로운 공매도가 가능해 한국을 집중 프락시해주는 매도 전략을 수행했던 게 외국인들의 투자 플레이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올림픽 개최로 이동 제한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이동제한 조치가 만약에 풀어진다면 중국이 큰 난리가 한번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지표 결과보다 주목되는 것은 3월 초에 예정된 양해죠. 중국의 양해.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가 이어질 거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지방 양해에서 발표된 성장률을 목표로 참고하여 31개 지방정부의 2022년 성장률 목표가 모두 5% 이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에서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이걸 모아서 양해에서 평균 성장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성장률이 목표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3월 양해에서 공개된 성장 목표치가 5% 이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라인이 5%죠.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2년 경제 성장률을 5.3%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양해에서 성장률 목표가 5% 내외로 발표되더라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부양으로 더욱 옮겨갈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중국 국내 소비는 지난 12월에 전월비 감소할 정도로 부진한 거죠. 그렇죠? 중국 생산자 물가도 지난 10월 고점으로 전년비 상승폭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물가지수가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나옵니다. 내수 부진과 PPI 지수가 내수 부진과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부양 기조가 차츰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전망이죠. 하지만 막상 올림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 리더자들이 올림픽에 전혀 얼굴을 내미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런 데 대비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또 양해 준비하고 그래서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모르는데 저는 중국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왔을 때 중국이 통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중국 경제 성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그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여전히
우산 속에서 그늘 속에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중국발 어떤 그 축포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수출 하락세가 꺾인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유가 급등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 실어날 때도 비용이 오르고 운임이 올라가고 비싼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도 많이 되는 거죠. 수입 가격이 높다. 여기서 수입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온유 수입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교역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 투자 측면에서 당분간 유가 방향이 중요해지죠. 원자재 부담 상승 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축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국가별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최근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답니다. 한 기업의 매출, 비용, 이익을 한 국가의 대교역이라고 보면 매출은 수출, 비용은 수입, 이익은 수지로 대입할 수 있는 거죠. 한국과 독일과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면 위 비교가 잘 들어맞는 경우이죠. 최근 한국과 EU의 무역 숙제가 적자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 비용의 모든 뒷배경에는 유가 상승과 급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이 무역 수지의 적자 전환, 적자폭 확대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우리 2021년 1월 대비 2022년 1월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32%나 늘어났으며 이것이 무역 적자의 주요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원 수입이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죠. 이걸 수입하지 않으면 뭐 공장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무역 적자가 꼭 나쁜 것도 흑자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에너지원을 제외한 다른 부분, 즉 소비를 위한 소비재, 투자를 위한 자본재 등을 수입할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최근 한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에 가격 상승뿐 아니라 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한 수입 확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유가의 하락 안정을 예상한 만큼 최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이렇게 돼야 되죠. 다만 그럼에도 한국 등 다수의 기업들은 매출 성장보다는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매크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한국의 뒷심 부족을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죠. 올라가다 이제 좀 니꼬리당 내려올 확률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 하려면 이러한 뒷뚝심을 기를 수 있는 펀더멘탈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가능성 소식은 글로벌 시장 훈풍을 줄 것은 사실이나 생각보다 훈풍 강도가 약하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훈풍 강도가 겨우 1% 내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과 혹시나 하는 협상 실패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더 중요한 지표 중요도에서 차이를 발생하고 있다. 오늘 한국 시장 반등 강도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아는 보인다. 그러나 정강 후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속 중이어서 이에 대한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따라가면서 매수할 상황은 절대 아니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에서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죠. 팔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파는 것은 바보 같은 거 더 기다리셔야죠. 그러려면 이미 팔았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2850, 2900까지는 언젠가는 한번 3월을 넘어서 올라오기로 보입니다. 인내의 기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나마 유럽과 미국에서 훈풍은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윗골이달 염려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있기에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